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델타 결선에서 내부에 삼고조파 순환전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Y 결선에서 선간전압, 그러니까 Y 결선의 선간전압에는 삼고조파 전압이 없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고조파 성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삼상 전류든 삼상 전압이든 크기는 같고 120도 위상차가 남을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제가 한 상을 그렸죠. 한 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상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보다 크기는 같지만 위상이 120도 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몇 도예요? 180도죠. 여기가 36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칸을 몇 도로 볼 수 있어요? 한 칸을 60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60도고 얘가 60도니까 어디에서 시작하면 되겠어요? 요 점에서 시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점으로 어떻게 해준다? 우리가 나머지 한 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크기만 갖고 위상이 같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에 이러한 복사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복사 기능을 쓰고 위상만 어떻게 해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갤럭시의 기능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또 색깔까지 바꿔주면은 확실히 다른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 이 친구보다 몇 도 느리겠어요? 또 120도가 느릴 겁니다. 뭐보다 파란색보다 120도가 느릴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두 칸 뒤, 한 칸이 60도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갤럭시의 또 스타일 변경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쁜 삼상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것들까지 지금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 채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이쁘게 채워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다 채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성분들은 뭐야? 기본파 성분들이에요. 기본파. 자, 기본파의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F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고조파의 뭐라고요? 3고조파의 주파수 성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3고조파니까 3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기본파보다 3번이나 더 한다는 겁니다. 3배 더 한다는 거죠. 3배.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한 번 진동했죠. 지금 한 번 진동할 때 3고조파 성분들은 3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3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3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말도 3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나요? 자, 제가 빨간색 형광펜, 자, 형광펜 여러분들 잘 구별하세요. 자, 요색으로 빨간색의 3고조파 친구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번 진동했죠? 맞아요? 잘 따라오세요. 2번 진동했죠? 맞죠? 그리고 3번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삼고조파 성분이 자, 이러한 형광 빨간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 친구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친구를 그려보면은 자, 이 친구도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하면 돼요. 3번 진동하면 돼요. 3번 진동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 번, 맞죠? 2번, 맞죠? 3번 진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초록색 친구도 한 번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파 성분들을 다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파 성분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분명히 120도 이상 차가 나던 친구들이 3고조파 성분들만 보니까 어때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3고조파 친구들은 전부 다 위상과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보라색 그래프 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크기와 위상 자체가 다 똑같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 델타 결선에는 순환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A,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B,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 IC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우리가 3고조파 성분만 생각할게요. 그래서 B3, 그리고 A3, C3 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델타에서는 이러한 3고조파 전류가 어떻게 돼요? 내부를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밖으로는 전류가 3고조파 전류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델타는 3고조파 전류를 어떻게 돼요? 가둔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KCl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Cl은 뭐예요? 자, 이 점에서 나간 전류의 합과 들어온 전류의 합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나가는 전류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잡을게요. 그래서 얘를 뭐 IL이라고 해볼까요? 선전류니까 IL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을 하나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나간 전류는 분명히 IL과 뭐가 나갔어요? IB3가 나갔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나간 전류는 IL에 더하기 IB3가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들어온 전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IA3가 됩니다. 그러면은 IA3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L에서 우리가 IB3를 넘겨주시면은 IA3에서 마이너스 IB3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IA3라는 성분과 IB3라는 성분은 3고조파 전류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위상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거에서 같은 거를 뺐으니까 제로가 되는 거 맞아요? 제로가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여기 IL 값이 제로가 된다는 거고 결국 3고조파 성분들은 선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델타 결선 내부를 순환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Y결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결선은 자, 분명히 여기 상전압이 있어요. 상전압이 여기 뭐 VA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VC, 여기가 중성점이 뭐 제로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VB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가 뭐가 되어야 돼요? VC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Y결선에서는 제가 이거 영상에도 올려드렸습니다. Y결선은 반드시 중성점 접지를 해 주었을 때만 뭐라고요? 중성점 접지를 해 주었을 때만 3고조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이 중성점 접지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3고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3고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3고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3고조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각각을 제가 A, B, 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A, B, C에 3고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KCl을 써보는 겁니다. 이 점에서 KCl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온 전류는 뭐예요? 들어온 전류는 A, B, 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들어온 전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맞아요? 나온 전류는 여기서 나온 전류는 없죠. 그 말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A랑 B랑 C랑 3고조파 전류이기 때문에 3고조파 전류는 크기와 위상이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와 C가 같으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게 하는 A, B, C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 B, C는 다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러니까 반드시 중성점 접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자,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자,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고조파 성분들이 어떻게 돼요? A
A, B, C 성분들이 어디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면 크기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얼마만큼 3만큼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Y결선은 중성점 접지를 내줘야 상고조파 전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 상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상고조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상전압에도 상고조파 전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A3, VA3, 그리고 VB3, VC3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여기를 A상, B상, C상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간전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성간전압. 자, 성간전압은 뭐예요? VA 전압에서 VB 전압을 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간전압은 VAB라고 나타내겠고요.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VAB는 VA 마이너스 VB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3고조파 친구들 볼 거라니까요. 3고조파 친구들. 자, VA3와 VB3는 뭐예요? 상고조파 전압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위상이 같기 때문에 빼주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Y결선 성간전압에 상고조파 성분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상고조파가 전압이 안 생기고 델타에서 순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